소름 돋게 끈질기다. 정말 미친듯이 집요하다.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저 알 수 없는 당당함과 뻔뻔함. 이러다가 정말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건 아닐까? 미쳤나보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 홈페이지를 아시는가?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다. 이 홈페이지에 저들은 독도를 또 일본 영토로 표시하였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항의하였고 돌아오는 대답은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라는 주장이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전세계 인구를 통하여 독도의 주인을 투표로 뽑는다면 전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우리나라보다 인식이 좋은 일본의 손을 들어줄 거란 통계가 있다. 외국인들이 독도를 일본에게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정말 단순하다. 그냥 일본이 깨끗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딜 가든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더럽다는 것이다. 즉 깨끗한 나라 일본이 독도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참 단순하고 어이없는 발언인 것인데 이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요소로는 충분하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들의 시민의식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는 서기 523년부터 우상국을 우리 고유 영토로 영유해왔다. 우상국이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던 나라인데 그 당시 우산도와 무릉도가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당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팩트를 개무시한 채 일본은 현재 역사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자신들이 직접 만든 수많은 옛 지도들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또렷하게 외치고 있다. 1802년 일본 유명 지리학자 하야시 시에가 제작한 대삼국지도, 1937년 일본 육군성 육지 측량보가 발행한 지도구역 알림도, 1956년 일본 건설성 지리조사소가 발행한 지도 일람도 등이 있는데 특히 그중 대삼국지도는 하야시가 1785년에 만든 삼국 통람도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지도는 일본 본토는 물론 각 나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란색, 일본은 빨간색으로 정확히 표시 구별해 놓았는데 한국과 오른쪽 바다 울릉도와 독도를 나란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이 섬들을 조선 영토에 포함시켰었다. 본인들 손으로 말이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말도 안 되는 허구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독도를 원하는 것일까? 바위로 이루어진 작은 섬인 독도는 얼핏 보면 보잘것없는 돌산 같아 보인다. 하지만 독도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일본, 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이동 사항을 파악하는 역할, 군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섬이며 또 중요한 것이 국토적인 가치이다. 한 나라의 국토는 땅 위인 영토뿐만 아니라 바다인 영해, 하늘인 영공까지 포함이 된다. 즉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면 독도라는 작은 섬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독도 근처의 넓은 바다와 하늘까지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또 이 작은 섬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대단하다. 독도 주변 바다는 질 좋은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황금어장이며 그 주변 바닷속에는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많은 자원들이 묻혀 있는데 1994년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적용되면서 자기 땅으로부터 200캐리 약 370km까지 바다에 있는 모든 자원을 채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해양 자원 중에서도 독도 주변 해역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이 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일명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데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차화된 상태인 것을 일컫는다.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가 많은 데다가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불과 석유의 70%, 석탄의 50%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차세대 청정 에너지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탐사를 벌여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을 포함한 동해 전역 LNG로 확산할 경우 약 6억 톤에 달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고 이는 현재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0년치의 물량이다. 이 천연 에너지가 정상 개발된다면 약 300에서 50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였다. 정말 어마어마한 자원이다. 이렇게 독도를 감싸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15년 동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독도가 일본 땅이 된다면 독도 근처의 모든 자원은 일본 것이 되는 것이다. 독도의 중요성이 감이 좀 잡히시는가? 여기 바다사자 한 마리가 여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다. 이 녀석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들이 가재, 강치라고 부르던 바다사자의 일종이다. 한때는 약 4만 마리가 독도 앞 바다에 살고 있었고 독도 서도 위쪽 바위의 이름이 가재 바위일 정도로 수많은 강치가 독도 주변에 살고 있었다. 동해의 상징,
아니, 상징이었던 이 강치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때는 러시아와의 해전을 준비 중이던 일본 정부,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당시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는 구실로 독도의 편입을 진행하게 된다. 전쟁으로 인한 강치의 가죽과 기름은 가치가 치솟고 일본인들은 1904년에서 5년 고작 1년 동안 수만 마리의 강치를 포획하게 된다. 새끼를 이용해서 어미를 유혹한 후 몽둥이질로 무차별하게 잡았으며 힘이 센 수컷들은 총을 쏴 죽이기도 하였다. 오죽하면 일본 작가 이즈미 미사이코가 당시 상황을 표현하기를 죽은 바다 사자의 썩은 냄새가 울릉도까지 흘러가고 이는 어류의 영역을 넘는 광기의 사륙이 아닐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무차별적이었던 것이다. 헌데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수만 마리의 강치들을 사륙했었던 나라가 이제 그 강치를 일본인들의 친구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독도의 강치를 주제로 한 각종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고 본인들이 독도 홍보에 강치를 활용하는 소름 돋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건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귀여운 강치 캐릭터가 이용된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통해 세뇌당하며 자연스럽게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식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파렴치한 나라로 인식하며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반일 감정을 돋구는 게 아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한 시민일 뿐이고 저들의 억지 주장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지속적으로 역사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는 수많은 이유,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 여건 없이는 독도에 발도 못 딛는 게 그들의 현실이지만 끊임없이 우리 땅을 약탈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 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감성적인 호소만으로 독도를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더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닐까? 또한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우리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과 정부의 행위들이 현재 일본 국민 개개인들에게 이미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독도는 우리의 심장이고 그것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